노후는 로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말은 화려한 여행과 여유로운 취미로 그려지던 은퇴 후의 삶이 실상은 매달의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 그리고 고독을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의 연속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은퇴 후에는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누리리라 믿었던 김모 씨는 은퇴를 맞이하던 날까지도 자신을 기다리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는 30여 년의 근속과 성실한 저축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부가 함께 살며 작은 여행을 즐기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맞닥뜨린 첫 해의 현실은 계산과 계획의 틀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한 달 살림을 꾸려가며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겹치는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장의 잔고를 갉아먹었다. 주택 유지비와 관리비, 의료비, 자녀에게 드문드문 지원해야 하는 경조사 비용,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는 매달의 계획을 흔들었고 불안은 점점 커졌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기대했던 만큼의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차감된 뒤 남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이로는 필수 지출만 감당하기에도 빠듯했다. 김 씨 부부는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몇 차례의 절약을 시도했으나 계획은 번번이 빗나갔다. 난방비를 아끼려 난방을 최소로 틀고 외식을 줄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병원 진료와 약값처럼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여전히 압박으로 남았다. 결국 그가 퇴직 전 막연히 꿈꿨던 노후의 여행과 여유는 저만치 멀어졌고 매달의 생존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삶의 과제가 되었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생활비의 불확실성이다. 직장에서의 규칙적 수입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고정급여로 계획을 세웠다면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적립된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유지할지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정기적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은행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김 씨는 퇴직금을 일부 금융 상품에 넣었지만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주변에서 안정적 배당주나 임대 수익을 권했지만 초기 자본과 지속 관리의 부담은 그에게 벽으로 다가왔다. 결국 그는 안정적 수입을 위해 다시 근로를 고민하게 되었다. 실제로 은퇴 후 재취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때 관리직으로서 조직을 이끌었던 그는 이제 경비나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살펴야 했고 일과 수입을 동시에 잇는다는 현실은 자존심마저 흔들었다. 사례는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귀농을 선택한 박모 씨 역시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했다. 자연 속에서 텃밭을 일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으나 농지 매입과 농기구, 초기 생활비와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판매할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까지는 몇 해가 걸렸고 그동안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서울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도시와 달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에서 정기검진이나 갑작스러운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면서 교통비와 체력 부담은 더해졌다. 결국 그가 그리던 로망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제 활동과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집중하다 은퇴 시점에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도 있다. 임모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대출금을 갚으며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야 했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택배 분류와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젊을 때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현실은 몸이 더 자유로워야 할 나이에 오히려 더 고된 노동을 요구했다. 이렇게 여러 사례가 말해주듯 노후는 단순히 은퇴 시점의 목돈만으로는 결코 대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그 역할을 하지만 물가 상승과 세금, 의료비를 고려하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은퇴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대 수익, 배당금, 재능을 활용한 프리랜서 일감 등 다양한 수익 다각화 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단순히 재테크를 넘어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문제다. 동시에 은퇴를 앞둔 세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지출의 구조다. 단순히 절약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비의 항목을 세밀히 나누어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구조적 절감이 중요하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는 노후 지출의 핵심이므로 집을 줄이거나 공공의료를 활용하는 방식, 건강관리로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관계의 재정비도 간과할 수 없다. 경조사, 모임, 외식은 은퇴자의 지출을 크게 흔드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직장 중심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기회로 삼아 진정 유지할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은 삶의 활력을 위해 유지하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결국 노후는 단순한 로망이 아닌 철저한 생존의 문제다. 김 씨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한 불안이 아닌 삶의 질을 지키는 안정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의 꾸준한 준비와 현실 인식이 필수적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로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노후 설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은퇴를 생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깨달음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일터에서 벗어난 뒤 맞이하는 생활 전반의 변화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책임, 동료와의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예상보다 큰 공허감이며 이는 곧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마음 놓고 쉬며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유가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된다고 고백한다. 일상이 불규칙해지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하루하루의 목표가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은퇴 이후 김 씨가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도 바로 이러한 심리적 공백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던 시절의 분주함이 사라지자 그는 일과 무관한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조직해야 했다. 처음에는 오래 미뤄두었던 독서나 운동으로 채우려 했으나 동기부여가 오래가지 못했고 점차 무기력감이 깊어졌다. 이때 그가 깨달은 것은 경제적 준비가 아무리 탄탄해도 정신적 준비가 부족하면 진정한 노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 공백이 다시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다. 우울감이나 불면이 지속되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고 이는 또 다른 지출을 유발한다. 또한 불안과 고립을 달래기 위해 충동 소비를 하거나 불필요한 모임에 의존하게 되면 생활비 계획이 더욱 흔들리게 된다. 은퇴 후 생활이 단순히 돈의 크기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관리와 관계관리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된다. 김 씨는 결국 매일 일정 시간을 걷고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상의 리듬을 회복했고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른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몇 해 전 일찍 은퇴한 전직 은행원 이 씨는 퇴직 직후부터 지역복지관의 재능 나눔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는 강의와 상담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소정의 강사비를 받으면서 자존감과 경제적 보탬을 동시에 얻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활력을 지키는 활동은 생존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불안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비를 예방해 재정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건강의 문제는 은퇴자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변수다.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가계의 불안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이 한번 발병하면 매달 약값과 정기검진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요구한다. 박 씨가 귀농 후 가장 크게 느낀 부담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시골에서의 삶은 자연 친화적이었지만 가까운 병원이 없어 장거리 이동이 잦았고 이는 교통비와 체력 소모로 이어졌다. 게다가 농사일로 인한 관절과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치료비와 약값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 결국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핵심 자산임을 절감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은퇴 전부터의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넘어 정기검진과 예방접종, 장기적인 생활습관 설계까지 포함한다. 더불어 주거 전략 역시 노후 생존의 중요한 변수다. 김 씨 부부는 처음에는 도심의 아파트를 유지하려 했지만 높은 관리비와 재산세, 교통비가 생활비를 압박하자 결국 소형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집을 줄인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를 재설계한 사례였다. 대출 없는 소형 주택으로 옮기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절약된 비용은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주거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경고가 된다. 집의 크기나 위치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유지비와 세금이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경제적 독립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자녀의 출산이나 결혼을 이유로 큰 집을 유지하거나 대출을 감수한다면 은퇴 후 재정 안정은 더욱 멀어진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도 재정과 정신, 건강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지키는 핵심 조건이다. 하지만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조사와 모임은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가계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은퇴자는 관계의 폭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정 유지하고 싶은 소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지역 커뮤니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비용 사회활동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은퇴 후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소소한 재능을 나누는 이들이 생활의 활력과 지출 절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은퇴는 돈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소비하며 사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이며 경제적 생존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얼마를 모았는가라는 질문에만 매달리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관계와 일상을 유지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 씨의 고백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로망을 좇기보다 현실적 생존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의 생활 방식과 소비 구조, 건강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냉정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수십 년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 누구나 은퇴를 맞지만 그 이후의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 채워질지 아니면 평온과 존엄으로 빛날지는 이 전략적 준비에 달려있다. 결국 노후는 로망이 아닌 생존이며 그것을 일찍 깨닫고 실천하는 이들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다.